은퇴는 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직장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제야 비로소 쉬어도 되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늦잠을 자도 되는 날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모든 것이 은퇴의 선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실제로 통과한 사람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건 쉼이 아니라 방향의 상실이었다고 말입니다. 아침이 왔는데 갈 곳이 없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낯설어집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의 의미를 설명해 왔습니다. 회사에 가는 이유, 월급을 받는 이유,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남는 것은 텅 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방향을 요구합니다. 서울 외곽에서 살던 한 50대 후반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주변에서는 누구나 성공한 직장인으로 기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전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려고 한다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하루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굳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밖으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집 안에 가득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회사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힘들어도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낯설었고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은퇴는 부부를 더 가까이 묶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서로의 삶의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또 다른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60대 초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자신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은퇴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로만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유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지만 생각은 많아졌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에 속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또래들이 있었지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일을 그만두니 세상과의 연결선이 끊어진 느낌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이유가 사라지자 스스로를 설명할 말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질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달력에 표시할 약속이 하나도 없는 주말. 아무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는 오후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회에서 투명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존재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역할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결심을 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할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방향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50대, 60대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우리는 주로 숫자를 계산합니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생활비가 충분한지. 그러나 정작 계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가, 어떤 역할로 세상과 연결될 것인가입니다.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출근이라는 직선적인 방향이 사라지고 스스로 길을 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일정과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 책임은 돈보다 무겁고 시간보다 깊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은퇴를 쉼으로만 생각하면 그 질문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쉼은 곧 공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퇴를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작더라도.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작더라도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찾습니다. 그것이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이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행복이 주어지는 시작도 아닙니다. 방향을 잃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보다 설계가 필요합니다. 돈의 설계뿐 아니라 하루의 설계, 관계의 설계, 역할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마음이 자주 가라앉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삶이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방향은 누군가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잡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은퇴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쉼이라는 믿음이다. 오랜 노동의 끝에서 마침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실의 은퇴는 휴식보다 훨씬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일이라는 구조가 사라진 자리에 시간만 남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삶의 방향을 마주하게 된다. 그 방향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혼란으로 다가온다. 직장이라는 시스템은 단순히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며 관계의 틀을 제공한다. 출근과 퇴근은 하루를 나누는 기준이었고 직함은 스스로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언어였다. 은퇴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는 사건이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공허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가 사라진 삶은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진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겪는 감정은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는다. 일정이 없는 날들이 반복되면 시간은 여유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에게 실망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과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뒤처졌다는 불안이 동시에 찾아온다. 이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이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돈보다 역할이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삶의 만족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가다.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고립시킨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었다고 말이다. 회사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자신의 판단을 필요로 했고 작은 결정 하나에도 책임이 따랐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그런 요청이 사라진다. 누군가의 필요에서 벗어나는 순간 편안함보다 허무가 먼저 찾아온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은 다시 역할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할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다시 중심을 찾는다. 봉사활동이든 공부든 소규모 일자리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이다. 이 감각은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된다. 부부관계 역시 은퇴 이후 크게 변한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의 리듬이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한쪽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쉬고 싶어 할 때 그 간극은 생각보다 크다. 은퇴는 부부에게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시기다. 각자의 시간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으면 작은 불편이 큰 상처로 번질 수 있다. 은퇴 준비에서 자주 빠지는 질문이 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계획은 자산과 지출에 집중되어 있지만 하루의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숫자는 무력해진다. 아무리 여유 있는 자산이 있어도 하루가 비어 있으면 삶은 쉽게 흔들린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자신만의 루틴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안정감을 유지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방향을 잃은 쉼은 사람을 늙게 만들지만 목적을 가진 일상은 나이를 잊게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다. 그것은 아주 작아도 충분하다. 매주 같은 요일에 나가는 약속 하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한 명, 꾸준히 이어가는 활동 하나가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든다. 은퇴 이후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누군가가 길을 정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숫자 계산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바란다.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역할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가?
은퇴는 쉼이 아니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방향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선택해야 할 대상이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공허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라는 신호다. 늦은 시작은 없다. 삶은 언제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은퇴 이후가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되기를 바란다.